잠깐만요. 지금 여러분의 예금 정말 안전하다고 자신하실 수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금융기관에서 20년 넘게 일하면서 수많은 고객분들을 만나왔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과 상담하면서 마음이 무거웠던 순간들이 참 많았어요. 평생 성실하게 일하고 악착같이 돈 모으신 분들이 단 한 번의 실수로 잘못된 습관 하나 때문에 소중한 노후 자금을 잃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때마다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이 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60세 이후에는 예금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젊을 때는 실수해도 만회할 시간이 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한 번의 잘못된 결정이 평생 모은 재산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요. 놀라운 건 많은 분들이 위험한 방법을 오히려 안전한 방법이라고 믿고 계시다는 겁니다. 원래 이렇게 해왔는 걸 은행이니까 믿을만 하지 하시면서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예금 습관과 은행에서 조심해야 할 순간들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끝까지 들어주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확실하게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습관은 모든 돈을 한 곳에 몰아넣는 겁니다. 관리하기 편하니까, 여기서 오래 거래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평생 모은 돈을 전부 한 은행에 넣어두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최경희 씨라는 분이 계셨어요. 남편과 함께 40년 동안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다가 정리하고 받은 돈 1억 6천만 원을 한 은행에 전부 넣으려고 하셨죠. 제가 큰 돈을 한 곳에 다 넣으시면 위험할 수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여기서 40년 동안 거래했는데 뭐가 위험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계좌에서 이상한 출금이 일어난 거예요. 요즘 정교해진 보이스피싱이었습니다. 최경희 씨가 깜짝 놀라서 은행에 바로 신고하셨는데 이미 2,800만 원이 빠져나간 뒤였어요.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은행에서 보안상 최경희 씨의 모든 계좌를 일시 정지시킨 거예요. 조사가 끝날 때까지요. 그 기간이 무려 5주였습니다. 최경희 씨가 은행에 전화해서 내 돈인데 왜 내가 못 써요? 생활비도 못 뽑고 병원비도 못 내겠어요. 하시는데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1억 3천만 원이 통장에 있어도 한 푼도 못 쓰는 상황이 된 겁니다. 결국 최경희 씨는 주변에 손 벌려 돈을 빌려서 5주를 버티셨어요. 돈을 뻔히 두고 손 벌리고 다니는 게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만약 최경희 씨가 돈을 여러 은행에 나눠놨다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거예요. 한 곳이 막혀도 다른 곳에서 돈을 쓸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제도는 한 은행당 원래는 5천만 원까지만 보장해 줬는데요. 올해 25년 9월 1일부터 한 은행당 원금과 이자를 더해서 최대 1억 원까지 보장을 해준다는 겁니다. 만약 은행에 문제가 생기면 1억 원 넘는 돈은 보호받을 수 없어요. 2억을 한 곳에 넣으면 1억 원까지만 보장받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모든 돈을 한 곳에 넣지 마세요. 번거롭더라도 나눠서 관리하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두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습관은 가족 명의로 예금하는 겁니다. 세금도 아끼고 나중에 상속도 편하게 하려고 하시면서 자녀나 배우자 명의로 예금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영록 7세 이철호 씨는 택시 운전을 하면서 모아둔 8,500만 원을 아들 명의 통장에 넣어두셨습니다. 어차피 아들 줄 돈이니까 미리 넣어놓자 하시면서요. 문제는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친구 사업 보증을 잘못 써는 바람에 빚을 지게 된 거예요. 1억 8천만 원이나 되는 큰 빚이었습니다. 채권자들이 아들 재산을 압류하면서 이철호 씨의 8,500만 원도 함께 묶여버렸어요. 법적으로는 아들 명의니까 아들 재산이 맞는 거죠. 이철호 씨가 이건 내 돈이야 해봤자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계약서도 없고 빌려준 기록도 없고
이렇게 될 줄은 몰랐던 거죠. 결국 이철호 씨는 평생 모은 돈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아들과의 관계도 틀어진 거예요. 아들은 미안해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이철호 씨는 속상하고 아들이 원망스러운 마음뿐이었죠. 이런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돈 문제에 예외가 생기는 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믿을 만한 가족이라도 돈은 본인 명의로 관리하는 게 훨씬 안전해요. 세금을 아끼려다가 전 재산을 잃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현금으로 집에 보관하는 습관입니다. 아직도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하세요. 은행이 믿기지 않아서, 도둑은 걱정되니까 하시면서 현금을 조금씩 나눠서 집에 숨겨두시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계셨어요. 74세 윤오픈 할머니는 3,800만 원을 150만 원씩 나눠 집 곳곳에 숨겨뒀어요. 옷장 뒤, 쌀통, 책장 사이, 도둑이 와도 다 못 가져갈 거야 하면서요. 그런데 할머니가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의식은 있지만 말씀을 제대로 못 하시게 되었고 기억도 가물가물해지셨어요. 자녀들이 병원비에 보태려고 집을 뒤졌지만 할머니가 어디에 돈을 숨겨뒀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짓으로 알려주려 하셨지만 분명히 전달이 안 되었어요. 어렵게 찾은 돈이 절반밖에 안 됐습니다. 1,900만 원 정도만 겨우 찾았어요. 나머지는 할머니도 기억을 못 하시게 되어서 영영 못 찾을 돈이 되어버렸습니다. 기억력은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거든요. 아무리 안전한 곳에 숨겨도 본인이 기억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집에 보관하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은행이 훨씬 안전해요. 혹시 들으시면서 고개가 끄덕여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기대라고 한번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더 꼭 필요한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이런 예금 실수 이외에도 조심하셔야 할 상황이 있어요. 바로 은행에서의 상담입니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상품을 권유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은행 직원들도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매월 판매 목표가 있고 실적 압박이 있어요. 특히 월말이나 분기말에는 그 압박이 더 심해지죠. 그럴 때일수록 60세 이상 고객분들을 더 많이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상품을 판매하기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질문을 잘 안 하시고 은행 직원의 말을 믿어주시고 가족들과 상의 없이 혼자 결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은행 직원들이 자주 쓰는 말들이 있어요. 어르신, 예금 말고 더 좋은 상품이 있어요. 거의 원금 보장되고 수익률도 높거든요. 여기서 거의라는 말이 함정입니다. 거의 보장이면 보장이 아니거든요. 복잡한 건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 이런 말도 위험합니다. 본인이 이해 못하는 상품은 절대 가입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분들도 다 하시는 상품이에요. 오늘까지 특별금리를 적용해 드릴게요. 이런 건 전형적인 판매 기법입니다. 급하게 결정하게끔 자연스럽게 재촉하는 거죠. 좋은 상품은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좋으면 내일도 모레도 좋은 상품이거든요.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66세 한미자 씨가 적금을 만들러 왔는데 담당 직원이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 적금 이자가 많이 낮습니다. 거의 원금 보장되면서 이자도 더 많이 주는 좋은 상품이 있는데 어떠세요? 한미자 씨는 거의 원금 보장이라는 말을 완전 원금 보장으로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서 퇴직금 5,500만 원을 그 상품에 넣으셨죠. 알고 보니 해외 주식형 펀드였습니다. 6개월 뒤 통장을 확인해 보니 3,700만 원밖에 안 남아 있었습니다. 1,800만 원이 날아간 거죠. 은행에 가서 따졌더니 직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거의 원금 보장이라고 했지. 제가 완전 원금 보장이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계약서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한미자 씨는 그제서야 깨달으셨어요. 거의와 완전히 이렇게 다른 건지 말이에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높은 수익에는 항상 위험도 따릅니다.
이런 일이 하루에도 몇 건씩 일어나요. 여러분, 금융에서 거의는 아니다와 같은 말입니다. 또 다른 위험한 말이 있습니다. 그냥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복잡한 건 제가 나중에 다 설명드릴게요. 지난달에 이동수 씨도 바로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정기예금 하러 오셨는데 직원이 서류를 여러 장 가져와서 여기 도장 찍으세요. 여기도 사인하세요. 하면서 빠르게 진행하는 바람에 이동수 씨는 뭔지도 모르고 다 찍으셨죠. 나중에 알고 보니 정기예금이 아니라 10년짜리 연금보험이었습니다. 중도해지하면 원금의 30%를 떼고 주는 상품이었어요. 1년 뒤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해지하려고 했더니 1,800만 원 넣었는데 1,260만 원밖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거백 40만 원을 중도해지 수수료로 내야 한다는 거죠. 억울해서 따졌지만 계약서에 다 나와 있다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실제로 계약서 어딘가에 작은 글씨로 써 있었거든요. 이해하지 못하는 건 절대 사인하면 안 돼요. 부끄러워할 일이 전혀 아닙니다. 모르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위험한 말은 오늘까지만 특별 혜택이에요 라는 겁니다. 작년에 정석훈 씨는 이 말에 혹해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은행에 오셨더니 직원이 오늘까지만 특별금리 5% 적용해드려요. 내일부터는 3%로 떨어져요 라고 하니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바로 4,500만 원을 넣으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5%는 첫 3개월 만이고 그 다음부터는 1%였어요. 게다가 3년 동안 묶어두는 상품이었죠. 더 황당한 건 다음 주에 가보니까 똑같은 조건으로 여전히 오늘까지만 특별 혜택이라고 광고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영업이었던 거죠. 급하게 결정하라고 재촉하는 상품일수록 의심해 보세요. 정말 좋은 상품은 서두를 필요가 없거든요. 여러분, 가장 말씀드리기 어려운 이야기를 이제 해야 할 것 같아요. 은행 내부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실제로 60세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판매 매뉴얼이 따로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하고 어떤 말을 써야 하고 어떤 상품을 권해야 하는지 다 정해져 있어요. 젊은 고객들한테는 복잡한 설명을 자세히 해야 하지만 시니어 고객들한테는 간단하게 안전하다, 다른 분들도 많이 한다, 특별 혜택이다, 이런 말만 하면 된다고 교육받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실적 압박이에요. 월말, 분기말마다 직원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엄청나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60세 이상 고객들을 더 많이 찾게 됩니다. 어르신들이 상대적으로 거절을 잘 못하시거든요. 그리고 복잡한 질문도 안 하시고 가족들과 상의 없이 혼자 결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월말에는 시니어 고객들한테 더 집중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요. 모든 은행 직원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현실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제가 정말 마음 아팠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오늘 이 이야기를 꼭 전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성함은 김순덕 할머니입니다. 김순덕 할머니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청소 일을 하셨어요. 40년을 그렇게 일하셔서 한 푼 두 푼 모으셨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 4,700만 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돈이 너무 소중해서 한 번도 제대로 써보지 못했어요. 아파도 병원을 안 가고 옷도 안 사고 음식도 제일 싼 것만 드셨어요. 나중에 정말 급할 때 쓸 거야 하면서 옷장 뒤에 통장을 숨겨두고 계셨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갑자기 췌장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수술비 등 1,800만 원이 필요했어요. 할머니는 그제서야 그 통장을 꺼내려고 했는데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치매 초기 증상도 있으신 거였습니다. 가족들이 집을 뒤져서 겨우 찾았지만 시간이 지체되어 할머니 상태는 많이 나빠진 뒤였습니다. 결국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시고 할머니는 6개월 뒤 세상을 떠나셨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가족들이 유품을 정리하다가 찬장에서 또 다른 통장을 발견했어요. 할머니가 숨겨뒀던 건데
할머니 본인도 까먹으신 거였습니다. 이 일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잘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요. 또 다른 일도 있었습니다. 69세 강만수 할아버지가 9,500만 원을 가지고 와서 정기예금을 하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날이 마침 월말이었습니다. 담당 직원은 실적이 부족한 상황이었죠. 직원은 할아버지에게 정기예금 대신 연금보험을 권했습니다. 5년 동안 묶어두는 상품으로 중도 해지하면 원금의 20%를 수수료로 떼는 상품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잘 모르겠다고 하니까 직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잡한 건 할아버지는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안전하고 이자도 더 많이 주는 좋은 상품이에요. 서류 작성은 제가 다 해드릴게요. 결국 할아버지는 그 상품에 가입했어요. 그런데 2년 후 할아버지가 큰 수술을 하게 되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해지셨죠. 해지하려고 하니 9,500만 원 중에 7,6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은행에 와서 따졌지만 계약서에 다 명시되어 있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죠. 할아버지가 내가 뭘 잘못했나 하면서 계속 고개를 흔드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억울해하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니까요. 가장 안타까운 건 어르신들이 은행이니까 믿을만 하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신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나도 이런 실수할 수 있겠다 싶으셨나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어떻게 하면 이런 위험들을 피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절대 모든 돈을 한 곳에 몰아넣지 마세요. 한 은행당 1억 원을 넘지 않게 나누어 관리하는 게 기본입니다. 생활비 통장, 비상금 통장, 목적자금 통장, 이런 식으로 용도별로 나누어 두시면 돼요. 번거롭다고요? 그 번거로움이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켜주는 든든한 보험이 됩니다. 둘째, 가족 명의는 절대 피하세요. 아무리 믿을 만한 가족이라도 돈 문제에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세금을 아끼려다가 전 재산을 잃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내더라도 본인 명의로 관리하는 게 훨씬 안전해요. 셋째, 현금을 집에 보관하는 것도 정말 위험합니다. 기억력은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거든요. 아무리 안전한 곳에 숨겨도 본인이 기억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이런 말이 나오면 절대 현혹되지 마세요. 거의 원금 보장. 복잡한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오늘까지만 특별. 여기 도장만 찍으세요. 이런 말들은 모두 주의 신호입니다. 특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품은 절대 가입하지 마시고 급하게 결정을 재촉하는 상품일수록 의심해 보세요. 제가 잘 몰라서요 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모르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당당하게 물어보시고 이해될 때까지 설명을 요청하세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안 하시면 됩니다. 그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평생 모은 소중한 돈, 여러분 자신을 위해 적절히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김순덕 할머니처럼 아껴만 두다가 정작 필요할 때 쓰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돈은 여러분의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위한 수단입니다. 수단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죠. 필요할 때는 기꺼이 쓸 줄 아는 현명함이 중요합니다. 병원비가 필요하면 쓰시고, 몸이 아프면 치료받으시고, 맛있는 거 드시고 싶으면 드시고,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가세요. 그러면서도 똑똑하게 지켜야 할 건 지키는 거예요. 한 곳에 몰아넣지 말고, 가족 명의 피하고, 집에 현금 숨기지 말고, 이해 못하는 상품 가입하지 말고, 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이것만 지키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행이 무섭다는 게 아니에요. 조심해야 할 순간을 알고 현명하게 대처하자는 거예요. 여러분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셨고
소중한 돈을 모으셨습니다. 그 돈이 여러분의 편안한 노후를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바꾸면 충분히 지킬 수 있어요. 늦은 게 아닙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예금 습관 하나씩 점검해 보세요. 한 곳에 몰려있진 않은지, 가족 명의로 되어 있진 않은지, 집에 숨겨둔 현금은 없는지, 그리고 앞으로 은행에서 상담받으실 때 이해가 안 되면 안 한다는 원칙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가 안전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